안녕하세요. 조아림 세무사입니다. 최근에 통과된 이제 종합부동산세 관련한 개정 내용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법이라고 하는 게 법도 있고요. 시행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 지상에서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이번 정부는 시행령 정부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행령을 건드리는 배정 내용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걸 이제 간단하게 이제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을 바꾼다라고 하면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자, 국회를 통과하려면 당연히 여야가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자, 상대적으로 시행령을 바꾸는 건 국회 통과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대로 훨씬 더 밀어붙이기가 좀 손쉬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공제 금액을 좀 더 상향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자, 이 부분은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개정된 부분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협의가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금액은 종전대로 11억 원으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정책을 내놓을 당시에 또 이제 다른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기 위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공동주택 가격 혹은 개별주택 가격에서 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그 차감한 금액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 게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근데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60%로 낮추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고, 실제로 이 관련한 부분은 시행령을 개정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개정이 끝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0%에 대한 부분을 자꾸 이제 80%를 돌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 뭐냐면, 자, 지금 현재 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1세대 1주택자에게 혜택을 조금 더 주고 싶은 어떤 이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협상을 할 때, 여야 이제 협의를 할 때 이제 카드로 쓰는 게 뭐냐면, 자,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로 낮췄던 이 금액을, 이 비율을 다시 80으로 높이겠다. 대신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공제 금액을 3억 원 더 늘려서 14억 원으로 하자. 이렇게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은 좀 불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올해 60%는 확정입니다. 자, 내년에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또 내년에 개정사항을 봐야 되지만 특별한 개정이 없는 한은 60%로 쭉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금액 상향 부분은 이제는 불발입니다. 사실 협의가 불발되긴 했지만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다시 높이면서까지도 이거를 더 이제 관철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정치권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통과가 된 거는 뭐냐면, 자, 일시적 2주택자. 그러니까 종전에 이제 상속주택 관련해서는 혜택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 상속으로 취득했던 주택, 물론 그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그걸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자,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는 넣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이제 상속주택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거의 이제 비슷하게 혜택을 가지고 가는 게 이제는 일시적 2주택과 이제 지방 저가주택이 포함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시적 2주택은 신규주택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용도하지 않으면 그때까지 그 기간 동안은 이제 주택을 세율 적용할 때만 1주택으로 봐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 저가주택도 마찬가지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이 주택 수에 넣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제 현행 구조는 다주택자,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을 중과를 할 거냐 아니면 기본 세율로 할 거냐라는 걸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만 빼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상속주택,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1세대 1주택 관련한 특례, 아까 뭐 공제금액이 11억 혹은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14억 원을 적용받는 건 아니고 그냥 과표는 다 합칩니다. 똑같이.
과표를 계산할 때는 공동주택 가격 혹은 개별주택 가격을 다 합쳐서 계산을 하고 거기에서 적용하는 세율만 기본 세율을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도 혜택이긴 하지만 아주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커진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요건이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자, 만 60세 이상이고 주택을 5년 이상 보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종합소득금액 기준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부세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요렇게 모든 요건이 다 충족이 되면 나중에 양도하거나 상속이 되거나 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유예를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납부 유예 관련한 혜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통과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어차피 이제 카메라 앞에 앉은 김에 앞으로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바뀔 건지 어떻게 이제 좀 예측을 한번 해볼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간단하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좀 전달을 드리면 자, 지금 이제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사실상 가장 큰 거는 세율에 대한 체계를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행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주택 수에 따라서 중과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어요. 자,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국의 주택이 3채 이상인 경우에는 세율이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세율 굳이 이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기본 세율 대비 거의 한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세율 체계를 완전히 바꾸겠다라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개정안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택 수 베이스가 아니라 주택 가액을 베이스로 해서 세율 체계는 하나로 놓되 주택 가액 베이스로 해가지고 여러 주택 이제 고가 주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조금 늘어나는 구조로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국회 통과가 가능할 건지는 조금 이제 정치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된다. 개정안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제가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